경기도 의정중개탑 시간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서 의정활동과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김준현 도의원과 경제편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준현 의원입니다. 현재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함께 잘 사는 김포와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김준현 도의원. 이 경기도 의원으로서 구민과 함께 뛰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네, 도의원에 당선 후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특히 제가 예전부터 관심 갖고 있던 동반성장을 경기도에 도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과 그리고 또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경기도형 동반성장 모델을 만들어보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동반성장이란 쉽게 얘기해서 다 함께 잘 살자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했다면 이제 중소기업도 함께 성장하자는 거죠.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들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겨루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중소기업과 손잡아야 하고요. 모든 것을 다 대기업이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매우 필요합니다. 골목상권을 살려 지역경제도 살려야 합니다. 이미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한다고 많이 비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골목경제를 살리는 게 우선입니다. 김준현 도의원의 지역구인 김포시가 갖고 있는 최고 현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들과는 어떻게 소통해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김포는 지난해 세종시에 이어서 인구 증가 전국 2위였습니다. 세종시가 행정도시란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전국 1위인 셈이죠. 이처럼 김포는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하지만 한강 신도시를 중심으로 교통과 교육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은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도시철도가 착공됐지만 재정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교육도 큰 문제입니다.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유치원을 비롯한 교육시설 부족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로 읍면동 주민자치위와 통장단, 그리고 김포시 시민참여위원회 위원님들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등 온라인 소통으로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도내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생활임금 적용을 주장하는 일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들어봤습니다. 네, 경기도에는 총 1210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서 경기도에서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 정규직 전환을 함께 이뤄내야 합니다. 또 지난 4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시급 6,810원의 생활임금을 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향상을 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김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일산대교의 통행료 문제가 있습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폐지 요구가 거센데요. 김포 시민들의 바람을 위해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일산대교는 경기도가 민자를 유치해서 지난 2008년 개통한 다리입니다.
28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고 있죠. 민자이다 보니까 경기도는 매년 5, 60억 원씩 혈세로서 수익을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오는 2030년까지 총 2,009억 원을 보존해줘야 합니다. 세금 먹는 하마란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 시민들도 편도로서 1,200원씩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죠. 저는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내걸고 도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도의원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남경필 지사님을 찾아가서 일산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를 요청했습니다. 남 지사님도 여러 가지 검토한 끝에 저의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고 지금은 경기도가 2013년 수익보전금 50억 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방식을 바꾸자고 압박하는 거죠. 정부도 전국적인 민자도로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그리고 도를 위한 도로가 돼야 합니다. 현재 소속으로 있는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최고 희원안은 무엇인지 김 의원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그 노력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 지사님께서 공을 들이고 계시는 북동부 지역 발전 예산을 저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최대한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북동부 발전 예산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들, 예를 들자면은 북부에 있는 시군들이나 혹은 동부 쪽에 있는 시군들을 의미하죠. 총 18곳을 지정을 해가지고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 예산들을 올해 총 400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 발전과 도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내년도 2016년도부터에는 우리 경기도의 경제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돼야 합니다. 올해 그나마 좀 늘어가지고 특별회계 포함해가지고 전체 예산 대비 2.06%인데 사실 이는 전체 16개 시도의 그 평균 경제 예산, 즉 3.61%에도 아직 턱없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과 그리고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도 경제 관련 예산이 현재보다 좀 대폭 늘어나야 됩니다. 김준현 도의원은 살기 좋은 경기도를 위해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김준현 도의원이 꿈꾸고 있는 비전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 한강 신도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한강 신도시로 이사를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러 기업도 유치하고 있고 그 경인항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레저 산업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강 신도시가 나름대로 좀 살기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만 아직은 그래도 좀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한강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김포가 여성 친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여성 친화도시라 함은 한마디로 우리 여성분들과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김포 한강 신도시가 이처럼 그 여성들과 그리고 아이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고 나아가서 따뜻하게 그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고 싶습니다. 예, 이를 위해 가지고 저 역시 경기도 의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준현 경기도 의원이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들려드리면서 경기도 의정중계탑 맺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가수 안치환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 인향만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향기는 그 만리를 퍼져나간다고 하죠. 그처럼 그 사람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추천하겠습니다.